안녕하세요. 진심을 가슴에 담고 방송하는 아빠의 진심, 성원이 주영이 아빠입니다. 성원아, 주영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일주일 동안 저번 주에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목표를 잘 점검하고 새롭게 리뉴얼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나? 주영이는 벌써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 목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주영이의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아주 기뻤어. 성원이는 이제 정말 딱 15일 남았네. 15일 뒤에 이제 제대하잖아. 제대하면 복학할 때까지 어떤 목표를 잘 설정해서 오늘 하루, 인생의 축소판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1993년도 데이콤이라는 회사, 지금은 LG U+로 바뀌었는데, 아빠가 딱 출근을 하면 A4지보다 큰 B4 용지에다가 볼펜도 아니고 유성 매직펜으로 오늘의 할 일 적어놓고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 항상 하루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업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 한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그 U+, LG U+, 데이컴의 그 선배들, 상사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그때 그 기억을 가지신 상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살면서 후배들에게 아빠가 했던 오늘의 할 일을 많이 말씀하시고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아빠가 누차 얘기하지, 오늘은 인생의 축소판이야. 오늘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오늘 아빠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 할게. 노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우리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 관계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절대 없다. 왜? 우리는 사람, 인간이잖아.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한문으로 이날 말미암을 인이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즉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 직접적인 힘이 바로 인의 개념인 거야. 연은 그러니까 한문을 보면 실사변하고 가장자리 단을 합친 게 연이야.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이 가장자리의 선을 연이라고 하는 거야. 즉 간접적인 어떤 힘,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연이라고 한다.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인연이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 씨앗을 쫙 뿌려.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나 이유지, 씨앗을 뿌리는 행위, 이게 인이야. 그리고 어떤 기후, 날씨, 또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비료를 뿌리고 하는 간접적인 어떤 원인, 이유가 연이야. 인이 중요해, 연이 중요해. 다 중요하겠지. 그래, 그만큼 인연이 중요하고 인연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사람 사는 세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연이 중요하다. 인연이 좋아야, 인연이 잘 되어야 우리의 어떤 사람 농사, 인생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거야. 너무도 훌륭한 인연을 만났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귀인을 만났어.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 악연이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인연인지, 귀인인지, 악연인지, 선연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지. 때로는 우리가 만났어. 귀인인 것 같아. 인연이야. 최선을 다했어.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헤어질 때 엄청 안 좋은 악연인 경우가 살면서 너무도 많더라. 아빠도 그런 경험을 너무도 많이 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변화가 같이 와야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천지인의 변화인 거지. 천, 하늘의 운, 하늘의 뜻, 하늘의 어떤 적절한 타이밍. 지, 땅의 운,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 인, 사람의 어떤 인연, 귀인과의 만남. 즉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적절한 하늘의 타이밍에 귀인을 만나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아빠도 살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성공의 어떤 그리고 잘 될 때는 반드시 귀인의 만남이 있었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악연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야. 우리 가족은 전부 아는 어떤 귀인과의 만남, 정말 기가 막힌 귀인과의 만남을 아빠가 잠깐 이야기를 해줄게.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2020년 5월이었지. 그때 집 앞에 킥복싱장이 생겼어. 아빠가 빨리 달려가서 끊고 운동을 열심히 했지.
그때는 2020년 지금 주영이가 고3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5월이니까 열심히 할 때였지. 그때 킥복싱장에서 아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굉장히 애티튜드가 좋으신 분이었어. 그러니 아빠도 굉장히 호감을 가졌고 아빠는 또 경청을 중요시 여기잖아. 경청을 중요시 여기는 아빠를 또 굉장히 호감을 가지셨지. 그래서 그분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운동 끝나고 서로 대화하고 헤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수학을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수학 선생님이셨다. 그래서 주영이가 고3이니까 고3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이 주영이 면접을 보고 수능 보기 바로 전날까지 수학을 가르쳐 주셨지. 그때 아빠 기억에 주영이는 국어를 굉장히 잘했으나 수학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경우로 아빠 기억을 해.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수능 보기 바로 전날까지 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또 수능도 한 달 딜레이 됐었어. 그래서 주영이가 나중에 수학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주영이가 의과학대에 미술 치료를 공부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지. 주영이는 그 귀인과의 만남으로 지금 훌륭한 대학생이 되었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주영이 기억하지? 처음 선생님하고 만나는 그날 주영이 엄마, 아빠, 선생님 이렇게 네 명이서 차를 한잔 마시는 그날 엄마와 아빠 아닌 엄마와 선생님은 구면이었다.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1년 전 이미 선생님과 엄마는 만남이 있었던 거야. 어디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부딪히면서 선생님의 휴대폰을 엄마가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했지. 그때 선생님은 휴대폰 바꾼 지 일주일도 안 되셨고 새 휴대폰이었고 어쩔 줄 몰라는 엄마한테 선생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휴대폰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그런 우연한 만남이 있었고 1년 뒤에 그 선생님은 아빠를 킥복싱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주영이가 만나서 수학을 배우게 된 인연이 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인연, 만남을 어떤 우연한 만남이라고 다 치부해버리고 다 우연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빠는 절대 만남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 우연한 만남의 뿌리는 다 필연이다. 우연한 만남을 점으로 표시하면 이 점을 쭉 이은 이 선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인 거야. 만약에 엄마하고 그 선생님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불쾌하게 아주 불쾌하게 만나고 헤어졌다면 지금 주영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미적분을 풀고 있지 않을까? 아빠 상상이야.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친구 간의 우정이든 전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 귀인을 찾아. 왜 이렇게 귀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귀인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귀인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귀인일 수 있다. 우리가 그 귀인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만사성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인 거야. 아빠는 엄마에게 귀인이고 엄마는 아빠에게 귀인이고 주영이는 성원이에게 귀인이고 성원이는 주영이에게 귀인이고 서로가 다 귀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인답게 대우를 해주면 그 귀인은 귀인답게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야. 자기는 귀인을 대접하고 대우해주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인을 찾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먼저 내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귀인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귀인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항상 얘기하지, 성원아, 주영아. 친절, 배려, 경청, 사랑인데 배려, 경청, 사랑은 좀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가 막 좀 갑자기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상적일 수 있어. 그런데 친절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밖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할 수 있잖아. 친절할 수 있잖아.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빠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귀인을 알아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외부에서. 나중에 악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귀인이 아닌 사람을 알아보기에는 쉽다. 아빠가 경험한 세 가지의 경우를 짧게 이야기해 볼게. 첫 번째, 조금 아까 아빠 얘기했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례한 사람은 귀인이 아니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그리고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귀인이 절대 아니다. 아빠가 옛날에 그 대기업의 훌륭하신 임원
알았었는데 그분이 여럿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빠한테도 잘하고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아빠랑 단둘이서 한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도 술자리 그 식당에 그 술집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무도 하대를 하더라고. 아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 두 번째는 얼굴빛이 안 좋은 사람은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상황은 전부 100%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고 사람인 거야. 얼굴빛이 안 좋다? 뭐 얼굴 색깔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닌 거야.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두 눈을 가지고 미간이 항상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얼굴이 항상 어둡고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물론 성훈이 주영이가 20대 초반이니까 사람의 어떤 관상이나 얼굴을 지금은 잘 볼 수 없겠지.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관상, 얼굴을 보는 느낌이 거의 99.9% 맞더라. 사람의 얼굴, 관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세 번째는 성훈이, 주영이도 이제는 지금 다 대중화가 돼 있지. 골프라는 운동을 몇 년 있으면 이제 아마 하게 될 거야. 안 할 수가 없거든. 골프를 칠 때 한 홀 한 홀 18홀을 치는 게 한 게임인데 한 홀 한 홀 골프를 치면서 자기가 친 타수를 속이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아니다.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귀인이 절대 아니다. 성훈아, 주영아, 일주일을 살면서 귀인을 찾지 말고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귀인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한 일주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런 친절한 일주일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보자. 성훈아, 주영아, 항상 사랑해.